2023년도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 유튜브를 좀 이것저것이 아니라 하나로 주제를 정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여드렸듯이 낭독 연습. 저는 1년 후에 동네 병원을 찾아서 환자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직 낭독하는 거에서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어서 1년 동안은 2023년 한 해는 낭독 연습을 책을 골라서 낭독 연습을 하고 한 1년 동안 모아둔 책 일주일에 한 번꼴로 한 52권 되죠. 그 중에 내가 어떤 내년이네요. 내년 2024년도에 만나는 환자분들한테 이 책이 적절하겠구나. 그런 것에 대한 책도 준비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저도 공부도 하면서 한 해를 2023년을 2024년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낭독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 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집에 책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툭툭 손에 잡히는 책들을 이제 일주일에 한 권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권씩 읽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아니고 한 10분 정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읽었었던 책인데 또 한번 다시 꺼내봤습니다. 인류학 강의 참 어렵죠?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 철학자라 그렇게 하고 인류학자라고 하는 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역사와 한국 역사, 일본과 한국이 같은 민족이었다가 둘로 나눠지면서 완전한 다른 나라로 돼서 침략을 하고 침략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시작된 것이 백제가 신라에 쫓겨서 일본으로 갔고 일본에 정착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가야, 신라, 고구려 그런 민족들을 백제인들이 가서 그 일본 땅을 복속 점령하고 난 다음에 통치를 하기 시작하죠. 그 전에는 제일 먼저 가야가 있었고 신라 그 일본 신화를 보면 이즈모 그쪽 신화를 보면 신라가 가까운 그 이즈모 쪽에 가가지고선 그 신화가 그 일본의 신화는 신라인들이 도래하였었던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쪽 신라, 가야는 또 규슈 쪽으로 들어왔고 백제는 규슈의 가고시마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었죠. 그러고 있다가 백제가 신라한테 멸망하고 나면서 도망온 거겠죠. 이렇게 도망오면서 나라라는 곳, 그 다음에 나라라는 곳도 그 고구려인도 살고 있었고 신라인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야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쪽을 백제가 이제 장악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1300년 지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 말도 그렇고 그런 것이 이제 1300년 전에 민족이 두 갈래로 나눠져서 저 북쪽은 고구려 쪽은 다 이제 중국인이 그냐고 뺏겼고 우리의 잘못이 굉장히 많죠. 뺏겼고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뺏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반도와 이게 일본 땅, 일본 열도라고 하는 일본 땅을 어떻게 1300년 동안 나라를 운영해 왔는가? 신라인 중심의 경상도인 중심의 한반도와 그 다음에 여기서 북한은 배제됐네요 좀. 근데 또 백제 그러니까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에 그리고 가야라는 경상도 일부 지역 그쪽에 백제 같은 민족이 두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인류학 책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인류학 공부하고 있는 중에 그 책의 한 권입니다. 한 2-3년 후에 내가 책을 쓰고 싶은 건 두 나라로 바뀐 같은 민족 세 나라죠.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북한도 이제 별개의 나라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통일하고 거리가 먼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참 암울합니다. 제가 이 시대에 살면서 나름대로 공부해서 쓰고 싶은 책이 두 갈래, 저거 이제 일본과 한국 두 갈래로 갈라진 같은 민족,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에 참고할 책으로 인류학 강의, 여러 책을 보고 있는 중에 이제 레비스트로스 인류학 강의를 이제 손에 잡혀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 낭독 연습의 첫 책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놨네요. 예, 레비스트로스가 일본에서 강의한 내용인 겁니다. 3번의 일본 강의를 갖다 요약해 놓은 책입니다. 뒤에 보면, 이 책의 뒤에를 보면 내가 메모해 놨네요. 보면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 저자가 속은 내용이 담겨 있네. 일본 문화에 대해서 속게끔 하는 그런 그럴 만한 속았다기보다는 혹하게 하는 그런 일본 문화는 있긴 해요. 상당히 있기는 해. 굉장히 그 서양의 눈으로 보면 고우도 그렇고 만해 모네 그런 그 인상파 화가들도 그랬던 것처럼 혹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을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표시된 것 중에 여기 있네요. 레비스트로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7분 됐는데 부지런하게 읽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교류는 특히 한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7세기 이후 제가 지금 말하는 맥락에 인류학적 호기심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프랑스인 철학자 인류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강의하면서 한국의 사료에 따르면 한승려의 아들은 중국과 신라의 풍속에 관한 책을 썼다는 이유로 왕국의 위대한 현자 10인 중 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원효대사의 아들인 설총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쭉 중간중간 내가 표시하는 것만 읽을 테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아니면 도서관에서 찾아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웃 집단과 가만히 대면한 채로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로부터 생겨납니다. 자기만의 규칙을 세우기를 바라거나 사고나 활동에 있어 다른 누군가의 기준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인접성에 기인한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레비스트로스죠. 인류학의 가장 큰 야망은 한 개인이나 정부가 어떤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점령 기간 동안 메가다 장군의 공보관을 지내기도 한 미국 인류학자의 증언이 있는데 그보다 좋은 사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인류학자가 바로 루스 베네딕트인데,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1946년 출판된 그 유명한 책 국화와 칼이 어떻게 미국 점령군으로 하여금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일본의 천황 제국주의를 폐지할 것을 굳이 강요하지 않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베네딕트죠. 그녀는 인류학자였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던 인류학적 정신과 영감과 방법론을 통해 사전 경험이 전혀 없는 문화에 다가가 밖에서 그 문화의 구조를 파악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군사적 패배라는 결과보다 훨씬 비극적일 수도 있을 전면적 붕괴를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가지 현안. 지금 10분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맛배기로 이렇게 읽어주면 어색하죠? 저도 지금 낭독 연습 처음 연습하는 거니까, 저도 처음이니까요. 요거 끝으로 요걸 끝내겠습니다. 인류학이 경제 분야에 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경제적 활동의 유일한 형태는 존재하지 않고 공통의 척도에 따라 배열할 수 없을 만큼 그 형태가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다양한 형태가 가능한 해결책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소위 후진적인 혹은 미개별 사회라고 간주하는 사회들이 나타나면 19세기와 연관시키는데, 이때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감적으로 야기한 전복과도 같은 커다란 변화로부터 겨우 살아남았거나 훼손당한 채 폐허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에 이국적인 지역과 그 지역 주민을 탐욕적으로 착취함으로써 서양이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를 말하는 거죠. 서구 사회는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네.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뒤에 내용이 들어가면 그 파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인류학적인 면에서 그 서양인의 눈, 백인의 눈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레비스트로스가 각 원주민들, 그 과거를 계속 유지하고 살아온 원주민들을 탐구하고 조사하고 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책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하든 간에 우리 자신이 인류잖아요. 정말 어떤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동물도 가질 수 없는 이런 글을 접하게 되죠. 벌써 이미 돌아가신 분, 2004년도인가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프랑스에 사시는 분이고, 이분이 쓴 책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동물도 불가능한 일을 우리 인간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자기 보신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게 되겠죠.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검사라고, 판사라고, 그 다음에 정치인이라고 뭐 하면서 자기 이속만 차리려고 하는 것들은 참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소위 학벌 좋고 지식인들인데, 그런 건 참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들, 동물보다도 못하는 것이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얘기가 좀 빗나갔다고 보겠지만 그게 근원적인 얘기일 겁니다. 자존감, 인간으로 태어난 그 특혜를 우리는 정말 누리고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다음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일요일마다 뵙겠습니다.